밖에 찬바람이 불지만 마음속에는 뜨거운 바람이 부는 여자, 책 쓰는 여자 이연숙입니다. 네, 새해 들어서 한 살 더 먹은 여자 신경주입니다. 한 살 더 먹으셨군요. 네. 선생님은 어떠세요? 아줌마로서 내 마음속에서 가차없이 정리하고 싶은 게 혹시 있으세요? 나에 대한 어떤 자신 없음인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몇 회를 해서 저희 아들이랑 딸이랑 네. 피드백 좀 달라. 네. 왜 모니터링을 안 해주냐? 가족 맞냐? 봐달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보더니 근데 엄마는 왜 아줌마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? 그러더라고요. 제가 그랬나 봐요. 나는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. 본인이 아줌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이 싫은 거 아니냐. 아가씨들이나 뭐 결혼 안 하고 자기 친구들한테 누가 아줌마라고 하면 전혀 거부감이 없다. 예를 들어 별명을 그 사람한테만 불렀어야지 기분이 나쁘지 다른 사람한테 부르면 기분이 안 나쁜 것처럼 자기가 그런 모습을 알고 있고 자기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싫은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엄마가 그토록 아줌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본인이 나도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이고 아줌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. 전국을 찔러 뼈 때리는 100% 인정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뭐 나이가 어때서 우리도 뭐 중년인데 당당하게 삽시다 말은 하지만 결국엔 나 자체도 나이를 많이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. 늙었다. 네. 주름살 생겼다. 네네. 그러니 누가 나를 이렇게 나이 든 사람으로 보는 것도 부르는 것도 싫은 거예요. 맞아요. 아줌마라는 말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라는 네. 건 아줌마라는 말 속에서 두려운 건 쓸모없음도 들어가 있어서요. 맞아요. 아줌마라는 말에는 나이가 들었는데 뭐 변변한 일이 없이 그냥 나이만 든 여자를 칭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.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력이 없는 쓸모없는 그리고 그리고 경제력이 없는? 경제력이 없는 네네. 전문적인 뭐 스킬이 없는 자격지심이라고 해둘까요?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. 자격지심.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 부정성을 다 진짜 닦아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나부터도. 네, 그러니까요. 제가 느꼈다니까요. 그러지 말자, 우리 당당하게 살자라고 해도 뭐 나 자체가 벌써 나이 때문에 주눅 들어있다라는 걸 느꼈죠. 주름살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젊고 탱탱한 분의 그 아름다움도 있지만 나이 든 여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포근함? 후덕함? 네, 저는 그거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. 요즘 틱톡 영상 많이 보면은 아주 유명한 배우분들의 아주 젊은 시절부터 나이 드신 모습까지 이렇게 쭉 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눈에서 젊은 시절과 그쵸. 나이 들어서 이제 뭐 더 이렇게 막 살도 좀 찌시고 근육이 늘어지시고 하는 그런 건 있는데 이 눈의 자신감, 빛남, 삶을 어떤 뭐랄까 인생 다 살아보니까 뭐더라 라고 자기는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기만의 그 한 줄 문구가 있는 그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. 그게 눈빛에서 느껴진다는 거죠. 정말 우리 아줌마가 가야 될 방향이 외모가 아니라 괴로워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안에서 뭔가를 구축해가고 일으켜가는 깨달음이 아닐까요? 네. 그래서 원숭미가 좀 느껴지게. 예, 맞아요. 나이가 드는 것도 뭐 물론 서럽다거나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저는 좋은 면도 많은 것 같아요. 나이 들어서 좋은 점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. 제가 아줌마가 돼서 가장 좋은 점은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뻔뻔해질 수 있어서 좋아요.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그걸 좋게 표현하면 당당함이라고 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뻔뻔한 거죠. 우리가 막 아줌마들 지하철에서 막 가방 던지고 막 식당에서 막 큰 소리를 얘기하고 싫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또 아줌마의 특권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줌마니까 그렇게 해도 이해하는 거죠. 맞아요. 네. 저도 생각해보면요.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이건 하나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제 케이스에는 자식 때문인 것 같아요.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어리고 처음이고 하니까 막 심장은 벌렁벌렁 뛰고 화는 나는데 이제 아이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면서 정말 제가 상처받고 이렇게 발로 치고 저렇게 발로 치면서 제가 강해진 것 같아요. 무엇보다도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. 내 아이를 지키려면 내가 여자일 수만은 없더라고요. 정말 아줌마가
돼야 돼요.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훈련이 돼서 아이가 없고 아이가 커도 그냥 내 자신은 내가 좀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제가 읽다가 되게 막 인상 깊었던 건 긴스버그라는 학자는 물론 이게 단계별로 진로 발달이나 의식이 발달하긴 하지만 이게 나이 들수록 더 발전한다라는 말이 제가 참 좋았어요. 그러니까 저희도 50이 되고 60이 되고 나이가 들긴 하지만 어떤 학자는 은퇴기여서 뭐 은퇴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계속 나이가 들수록 진로나 자기 삶의 그런 선택에 있어서 더 발전된 인식을 할 수 있다면 더 고무적이지 않을까 싶어요. 나 자신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? 에이, 내가 뭐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뭐 뭘 시작해라고 자꾸 포기하시는 분이 많잖아요. 저도 스스로 아주 자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라고 포기하고 싶거든요. 그런데 계속 이렇게 책을 읽고 막 생각을 하고 나아지는 게 보여거든요. 제가 어떤 방향성이라든지. 우리가 아줌마가 되고 나이가 들고 연륜이 생긴다는 게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걸 배우고 익히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케이스는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아줌마는 못 돼요. 그래서 지금 계속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듣고 공감하고 또 다시 배우고 또 알았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스스로 공부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정말 멋진 아줌마, 나이 진짜 제대로 먹었다, 눈빛이 살아있다, 그런 아줌마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 많이 해요. 당연하신 말씀입니다.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건 없고요. 거기에 형용사를 덧붙여서 치열하게, 그렇지 않으면 금방 원래의 나로 돌아가더라고요. 그렇죠. 진짜 결국 미래의 아줌마라는 건 절대 정해져 있지 않죠. 정해져 있지 않은데 현재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느냐. 근데 여기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살아감도 있지만 그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살아감 속에서 얼마나 나를 찾고 나다워지고 내 내면을 바라보고 내 욕구를 스스로 인정해주고 상대도 인정해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. 저는 조금 더 여기에 욕심을 내면 내 가족, 조금 더 사회. 저는 솔직히 세계까지는 품지는 못해요. 있을 것 같은데. 제 유튜브하고 틱톡에 이렇게 분석표를 보면요. 한국인보다 인도, 인도네시아, 베트남. 그래요? 제가 좀 그런 비주얼인가 봐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쪽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그쪽 분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여자들이 선망하는 어떤 타입이라 그래야 되나? 미래의 아줌마는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자기를 공부하고 성찰을 해야 되고 저는 그 성찰하는 것 중에는 젠더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. 성 정체성이죠. 사회적 성. 그래서 저는 좀 언뜻 보시면 이런 댓글 많아요. 남자분인지 알았어요. 뭐 예를 들면 뒤에 운동하는 모습 보고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성 전체성을 보면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.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위치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엄마일 때는 여성성이 강해요. 그런데 뭔가 사업적인 일을 할 때는 저는 제가 봤을 때 남성성이 강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중성? 저희 남편하고 저의 관계는 의리? 자아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자아정체성에는 성정체성도 들어가는데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진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 중에 하나. 책 쓰는 여자 나쁜 아줌마 이 책을 써가면서 저도 저를 들여다보고 선생님도 선생님 들여다보고 또 이 영상을 보시거나 조금이라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스스로를 좀 더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찾을 수 있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를 찾는 거 물론 중요하고 반드시 찾아야 하지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나와 다른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그게 저는 요 책의 포인트를 좀 짚고 싶어요. 재발견이다. 재발견? 이거 좋은 말이네요. 네.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성격이고 나는 예전부터 좀 이런 걸 잘했던 것 같고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한다든지 뭐 어쨌든 각자 다른 많은 경험들을 했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. 그래서 우리는 또 달라져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, 뭐 이미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찾고 다시 구성하고. 원래 씨앗이 있었는데 다른 것들이 너무 성장하는 바람에 싹도 트지 못한 그 재발견인지 아니면 아예 없었던 건데
어떤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을 하는 건지. 재발견이라는 게 꼭 그 오리진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생각하고 뭘 해보고 경험을 해보니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우리를 좀 단정하고 있잖아요. 나는 이런 성격이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라는 걸 단정지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이런 면도 있고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변해 있을 수 있단 말인 거죠. 예전에 나와는 다른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. 내 안에 다른 어떤 것. 그럼 그걸 다시 한번 발견해보고 그러면 그걸 토대로 다시 내 인생을 좀 재구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? 지금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네. 어렵고 힘들고 네. 그러면서 지금 있는 게 정말 다 나의 다 모든 것일까? 는 아닌 것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면도 네. 있다는 거. 그래서 자신을 또 한번 재발견해보자. 그렇죠. 그게 미래의 나쁜 아줌마한테 네. 정말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. 지금 현재를 발판으로 새로운 나를 가지치게 할 수 있는 거. 네. 다음 주에는 이 재발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. 오늘 밖에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엄청 추워요. 찬바람이 쌩쌩 불지만 항상 마음은 뜨거운 여자, 책 쓰는 여자 이현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한번 쳐야 되나?